바둑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승부사이자 바둑의 신 이창호를 키워낸 바둑계의 황제 조은현 국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직접 예. 네, 바둑구단 조은현입니다. 아, 요새는 영화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 때문에 지금 이거 지금 좀 난리예요. 국수님의 예전 사진들 보면서 어떻게 예. 느낌 멋있는 그러니까 분이십니까? 말이에요. (74년) 최고위전을 첫 번째로 국내 바둑 타이틀을 독점하는 전관왕의 이업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입신의 경지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조훈현 구단이 세계 바둑 최고봉에 우뚝 섰습니다. 145수 만에 첫 구단을 통쾌하게 불개로 누르고 바둑 세계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렇게 또 우리 조은현 우리 국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또 좀 아내분이신 정묘아 여사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국수님과 이창호 구단과의 사제 대결을 그린 영화죠. 승부가 흥행 중입니다. 네. 예, 아니 직접 보시니까 영화는 좀 어떠셨어요? 영화 자체보다도 이병헌 그 연기자가 기가 막히대요. 그 BH 형이. 네, 아니 진짜 요즘 표현으로 이제 이병헌 씨가 조은현 국수를 삼켰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똑같은. 짤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조은현 국수님께서 이렇게 시원한 좀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모시옷. 네, 모시옷. 저도 아니 어떻게 바둑을 저렇게 두셔도 되나? 그러니까 대국을 하시는데 찍으신 예, 거죠? 하는데 이제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필요가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 떴는 것, 담배 피우는 것도 하여튼 내가 옛날에 세렸었지. 또 세렸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예. 바둑에 이제 불개패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연기에 정말 졌습니다. 말 그대로 불개패다. 예, 불개패 졌습니다. 머리가 숙여지더라니까요. BH 형이 이제 연기 칭찬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조은현 이번에도- 국수님께서 오늘 나오셔가지고 직접 네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또 이번에- BH 형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바둑 구단인데 이병헌 배우님께서 연기 구단에서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연기는 구단이다. 네, 연기 잘해요. 여기 이제 예능 구단. 아유, 받았어요. 아닙니다. 예, 예. 이게 어쨌든 오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우리 국수님의 이야기 한번 좀 유퀴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 바둑 기사분들이 되게 이제 아버님을 통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그렇게 이제 바둑에 그렇죠. 입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 그래요. 국수님도 좀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네, 저도 아버님이 바둑 두시는 거 옆에서 구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둑을 배우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아버님한테 처음으로 훈수를 두던 나이가 5살이라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와. 5살에 훈수를 둬요? 훈수라기보다는 이제 죽고 사는 건 아니까 아버지가 거기 당하면 죽어 해가지고 그런 훈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둑 천재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이후에 이제 9살이라는 국내 최연소 나이에 프로 입단을 하신 거예요? 예. 9살이에요? 네, 이 당시에 프로 기사를 1년에 2명 뽑던 시절이에요. 맞습니다. 예. 프로를 두 명. 일 년에 두 명 2명 뽑죠. 그러면 그 해 우리 국수님이 예. 되신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고 그래요. 이야. 아니 그래서 어찌됐든 9살에 프로에 입단을 하셨고 10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또 가게 됩니다. 10살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고의 명인의 내제자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 내제자가 뭡니까? 같은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예, 같이 이제 그게 내지자고 아예 24시간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이제 배우고 행동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그 분이 제자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노크를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 원래는 저는 거절당했었어요.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이 나이에 거의 뭐 제 나이쯤 그렇죠, 됐는데 그렇죠. 외국애가 와가지고 제자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됐거든요. 어. 네. 근데 이제 한 판 투자해가지고 뒀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그 명의를 이기셨어요? 아니 이제 처음에 석점 넣으라고 그러고 내가 이제 맞수는 네. 아니요. 그다음에 석점 넣고 이겼는데 2점으로 한 번 더 주자 그렇게 된 거예요. 명의께서 예.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러다가 그 도보가 딱 2점에서 이기니까 그날로 우리 집으로 와라. 제자로 받아주죠. 와. 이렇게 해서 내 제자로 들어가서 9년을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1980년, 82년, 86년 무려 3차례나 그해 우승 타이틀을 싹쓸이하며 말 그대로 전관왕, 조은현의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적수가 없어가지고 천하의 조은현이라 불리던 때 10살의 이창호 구단을 그 당시에 내 제자로 드리게 되는데 첫 만남에 어떤 그 느낌을 좀 보셨습니까? 이창호 구단에? 이제 대국을 이제 처음 해봤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다 천재성이 보이거든요. 다 그렇겠죠. 잘 준다, 쩐다 보이는데 아, 예, 사실 이창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였어요? 천재성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저는 보이지 않는 천재다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는 천재는 뭐 보통 보이지만은 근데 왜냐면은 바둑이라는 게 뭐 10분,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한두 시간 걸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동안에 미동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 어린이가 예. 보통 저도 어린이들이라면 답답하는데 솔직히 해서 그렇게 앉아있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막 하시고 그 얘기는 그런데 딱 하니까 이건 남이 갖기 힘든 그거거든요. 이게 뭔가 다들 독특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구나 이게 이 당시에 스승이셨던 조은현 선생님은 32살이셨어요? 이게 2-3살 그러면 예, 뭐.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아직 한창인 뭐 젊은 나이인데. 요새 시대는 장가도 안 갈 시절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예, 어찌됐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제자를 받게 됐죠. 아 대를 이어야 되니까 나는 이제 세계 우승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를 이루는 거는 창업밖에 없었으니까 물론 뭐 아니 실제로 또 남들이 그랬어요. 왜 그 호랑이 새끼 키워가지고 그러냐고 어차피 너 잡아먹을 텐데 왜 키우느냐 뭐 해가지고 소년 기사들이 거센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13살의 중학생인 이창호 2단과 유창혁 3단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14살 난 이창호 바둑 3단이 프로바둑 사상 최연소로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창호한테 뺏기기는 싫으니까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그게 계속 해왔고 오로지 이제 공부죠 뭐 바둑 공부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새로운 수가 많이 나와요. 그걸 대비하고 다시 그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한 수뿐이 아니잖아요. 뭐 수백 수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공부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죠. 근데 그걸 또 사실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뒤져지니까. 이 국수님의 수많은 기록 중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89년이죠. 제1회 응시배 대회에서 중국 바둑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서비평 구단. 아 갑자기 소름 돋았네. 아시는군요. 제 기억이 나요. 예, 제 고등학교 시절에 서비평 구단이라는 그 유명한 그 중국의 바둑 고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한국은 취급도 못 받았고요. 예, 정말 양념으로 할 수 없이 키워준 거고 주로 이제 일본하고 중국의 무대였는데 서기평하고 일본의 임혜봉하고 다 중국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우승한다. 그러다가 제가 좀 고춧가루를 뿌렸는데 지금 약 10수 정도 토속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 서비평 구단을
조은영 국수께서 이겼어요. 우리나라의 조훈현 구단이 145수 만에 첫 구단을 통쾌하게 불개로 누르고 바둑 세계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로 이제 변방 취급을 받았던 한국 바둑이 이제 국제적인 바둑계 위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계기가 국수님의 우승이었어요. 카퍼레이드 하지 않으셨어요? 예, 했습니다. 아! 제가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아! 모르고. 공항 환영 행사와 기자회견을 마친 조구단은 한국 바둑 사상 최초의 카파레이드를 벌여 연도의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36년 대회임에도 우승 상금이 40만 달러? 그 당시에는 저도 모르게. 아니, 그 당시 40만 지금 또 달러. 환율이 예, 올라가지고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예. 그때는 2억 5천? 하여튼 이제 아파트 몇 채 샀었죠. 그 큰 돈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압구정동 아파트 3채를 살 수 예, 있었던 그랬어요. 금액이에요. 그때 마음은 돈은 너 가져가라. 우승은 놔주라. 컵만 놔주라. 이제 심정은 그랬었어요. 근데 차마 그러니까요. 말을 못하지만은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돈을 떠나서 그럼요, 우승을 그럼요. 하고 싶었고요. 예. 야, 그런데 응시배 우승 후 불과 5개월 후에 29기 최고위전 결승전서 바로 제자 이창호 구단과 맞붙게 됩니다. 전투의 신 조은현 구단과 계산의 신 이창호 4단, 그 당시 4단입니다. 기풍의 다른 점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쉽게 하면은 나는 창이었고 음, 이창호는 이제 방패였죠. 그렇죠. 예. 뭐 쉽게 얘기하면 결승에서 이창호 4단하고 붙게 됐을 때의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딱 바둑판에 앉으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뭐 제자든 누구든 뭐 안 보이게 됐죠. 뭐 바둑판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이 2대2 사활을 건 승부 끝에 마지막 5국에서 아슬아슬한 반집 차이로 그 당시 이창호 4단 제자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예요. 그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지 5개월 후에 펼쳐진 대회였기 때문에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사실 뭐 한 10년은 더 걸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저도 창호가 그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고 그러고 이제 쓸쓸한 건 뭐 쓸쓸하기보다는 비참한 거죠. 뭐 쉽게 해서. 어쨌든 이제 1995년 마지막 하나 남았던 대왕 타이틀마저 제자에게 뺏겨서 이제 무관의 신세가 됩니다. 이런 시기 이후에 서로 이제 따로 분가를 했죠. 분가를 네. 또 분가를 해야죠. 네. 예, 이쯤 되면 아니 서로에게 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창호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네. 원래 한 19, 20살 때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나이상으로나 모든 게. 또 원체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무관이 됐고 거기는 거의 다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뭐 더 이상 데리고 있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모시의 옷을 입고 눕듯이 와기 자세로 그 바둑을 두셨던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요,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아.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은 아, 예.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매번 저기 엎드린 건 아니었고 예. 어쩌다가 한 번인가 그랬었고 어쨌든 이게 이제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서서히 좀 한계에 네, 부딪힐 때가 맞습니다. 이때셨대요. 예. 그래서 이 자세가 단순히 그냥 내가 바둑을 뭐 편안하게 두겠다는 의도보다도 뭔가 몸이 체력적으로 예, 몸이 그냥 넘어지는 거죠, 몸 자체가. 이걸 몰랐어요. 그때는 길었거든요. 얼마 정도 됐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네. 그럼 일찍 끝나면 한 대여섯 시고. 7시, 8시간 예.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10시. 이제 제일 길거는 12시간 넘어요. 그 복귀 시간까지 합치시면 하면은 나와요? 이제 12시간 넘죠.
스승이 장고에 들어가 버리자 기다림의 천재 이창호의 고개도 그만 슬그머니 숙여지고 말았다. 졸고 있었던 것이다. 바둑의 황제라고 부르셨던 제왕이라고 부르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의 당신의 제자에게 패배를 계속 연속으로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게 헤아리기 힘든 그런 마음 상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때에 뭔가 좀 조은현 국수님께서는 의욕을 다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던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어차피 이제 창호한테 다 남겨줬으니까. 예. 자, 그러면 2등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창호한테 이제 10판 뜨면 10판 다 된 시기였지만은 그럼 한 판이라도 이겨보자. 예.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는 창호가 쫓기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편하고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이후에 마음이 좀 그렇게 좀 편안해지고 뭔가 체력적으로도 뭔가 이제 좀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해요. 다시 정상에 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력. 조훈현은 시간이 날 때마다 평창동 집 뒤에 북한산을 올랐다. 담배를 끊어서. 담배도 예, 끊으시고. 그게 한 4-5갑 피웠거든요. 4-5갑이요? 예. 어떤 값으로는 그래요. 하여튼 느낌이 담배 연기가 머릿속에 딱 찬 것 같아. 담배 끊고 나서는 물론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연기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어쨌든 좀 뭐 풀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훈현 구단 아내가 운전하는 차로 먼저 도착한다. 조 구단보다 3분 늦게 한국기원에 들어선다. 이날 처음 대면이건만 변변한 인사도 없다. 벌써 살벌한 승부의 세계가 느껴진다. 이날 대국은 조 구단의 승. 복귀하는 조 구단의 음성이 기름지고 아니 여기만 두터워지면요. 아직 저거 한수로 잘 못 살거든요 지금. 저거 두점 잡고. 결명대로 돌부처와 같은 이창호의 무표정. 그래서 2003년입니다. 51살의 나이로 성화재배 세계 바둑 선수권에서 27살에 중국의 왕레이 선수를 누르고 다시 천하를 평정. 세계대회 최고령 우승 기록이라고. 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 좀 이쯤 되니까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한데 우리 그 국수님께 제자 우리 이창호 구단은 좀 어떤 의미인지. 뭐 분신 같은 존재겠죠. 예. 또 이창호 때문에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고. 예. 안 그랬으면 더 일찍 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또 강한 제자를 키워가지고 다시 또 거기서 성장하게 됐기 때문에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은현 국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창호 구단이 아니었으면 나는 조금 더 일찍 쇠퇴했을 것 같다. 내 제자 이창호 구단이 있었기에 바둑계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끔 연락은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연락할 일이 할 수 있으면. 예, 그러면 이창호 구단이 직접 이렇게 전화가 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문자가 오는 편인가요? 아니 주로 제가 하는 편이고요. 하는 편이고. 이제 바둑 행사 때 가끔 만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은현 국수님의 이야기는 이긴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졌던 대국의 경기는 그 복귀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습관이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조셉 맞아요? 이긴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졌던 대국의 복귀는 이길 수 있는 습관을 만든다. 만든다. 어쨌든 저는 복귀가 중요한 거네요. 복귀가 중요하다. 복귀해야죠. 또 뒤돌아봐야죠. 되풀이 하면 계속 지니까. 되풀이해서 안 되죠. 되풀이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복습하는 게 그런 거죠. 거기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다음 대국에서도 좋은 바둑이 나올 수 있거든요.